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외국인 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전기, 우리가 원서 접수는 대부분 7월부터 시작해서 8월, 9월, 10월 이렇게 쭉 대학들마다 원서 접수 일정이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 이제 9월 수시 전형이나 아니면 재외국민 전형들은 특정하게 원서 접수 일정들이 정해져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 전형은 원서 지원이 좀 폭이 넓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외국인 전형의 특징은 아시는 것처럼 정원 외 선발이에요. 정원 외 선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고 지원자들 사이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 정원 외 선발과 달리, 내 선발과 달리 정원 외 선발은 지원한 학생들끼리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대학에서 볼 때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 붙어서 실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학업적인 능력이 있구나, 또는 이 학생이 이 학과와 뚜렷한 방향성이 있구나, 이게 판단이 돼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외국인 전형은 해마다 학생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죠. 국내 대학들이 가급적이면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려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늘고는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점이 뭐냐면 대학의 입장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을 잘못 뽑아 놓으면 국내 학생들이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국내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하면 정말 높은 학력 수준을 요구하는데 외국인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들어오고, 또 들어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막 공부도 잘 안 하고 불성실하고 또 성적도 별로 안 좋고 이러면 국내 학생들이 불만이 생기거든요. 대학 측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대학의 고민은 많은 학생들을 뽑고 싶어. 그런데 과연 얘가 우리 대학에 합격했었을 때 정말 성실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이냐, 충분히 한국식의 공부를 따라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대학의 고민을 이해해야 돼요. 대학의 고민은 뭐냐면 너가 이 대학의 원서를 썼어, 학과의 원서를 썼어. 첫 번째, 너의 학업 능력이 충분히 국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정도의 학업 능력이 되니? 두 번째, 너는 이 학과와 관련된 적합성이 충분히 있으며 또 이 학과에 흥미가 충분하냐? 이거를 묻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이러한 학과 적합성 또는 학업 적합성, 한국식 교육이나 한국 생활의 적합성들을 보여줘야 된다. 그게 바로 서류 준비와 대학이나 학과 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외국인 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면, 자, 외국 국적 취득 시점은 우리나라 고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10학년이죠. 우리나라가 12학년 24학기이기 때문에 10학년 이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전형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외국인에게 입양이 되어지신 경우에는 초등학교 취득 전, 다시 말해서 그레이드 1부터 이때 벌써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하셨어야 돼요.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외국 초등학교 취학 이전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 국적을 포함한 복후 국적에는 외국인 전형의 지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라 하셔야 돼? 한국 국적을 빨리 취소하시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국적 이탈 사실 증명서를 발생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국적 이탈 사실 증명서 접수 마감일 전에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일부 대학에서는 국적 상실 이탈 사실 신고 접수증 또는 신고증만으로는 인정해주지 않는 학교들이 있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복수 국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국 국적을 빨리 취소하셔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국적 이탈 사실을 신청하시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국적 사실이 이탈되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국내 대학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찌감치 한국 국적을 빨리 포기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부 또는 모와 지원자가 대만 국적을 소지한 경우 부모가 모두 외국인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외국 국적이라는 것은 학생만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부모 모두가 다 외국 국적을 소지하는 경우에 외국인 전용으로 원서 지원이 가능하죠. 단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만 국적자인 경우에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서 부 또는 모가 지원자와 대만 국적을 소지한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연세대학교나 연세대 원주나 한국외대, 카톨릭대학교, 카톨릭관동대 등인데 2023학년도부터 연세대학교는 이러한 경우를 불인정합니다. 대만 국적자인 경우 부모 한 부모만 외국인인 경우 현재는 외국인으로 인정을 해줬는데 2023학년도부터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세대나 연세대 미래가 같이 인정을 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2022학년도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어지면 일부 대학들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만 국적자라 하더라도 부모 모두가 다 외국인인 경우에만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하게 가능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두 또는 모 중 한 명과 법적으로 가족인 경우에 해당 부 또는 모의 국적만을 지원 자격에 반영한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부모 두 분 중에 사별을 하신 경우 학생이 아버지나 어머니 두 분 중에 한 분과 법적으로 가족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부모의 국적을 따라간다는 의미고요. 단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친권 혹은 양육권을 가진 외국인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자와 재혼한 경우 이 경우를 잘 보셔야 되는데 특히 약간 편법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조항들을 명시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고려대학교가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이 되어지는 분들은 서류를 준비하시게 되어질 때 이런 위법성이 없도록 잘 준비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친권 혹은 양육권을 가진 외국인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자와 재혼한 경우 한국 국적의 재혼 당사자가 외국인 자녀를 법적으로 입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자녀에게 순수 외국인 특별 전형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서 우리가 재외국민 전형 또는 외국인 전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형 일정은 우리가 2020학년도의 전기 일정을 보시게 되어지면 후기에 우리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전기 모집 일정에 대한 부분들은 발표가 되어져 있지 않고 그리고 대학들 모집 일정이 발표되어지는 시점이 원서 접수하기 전에 한 두세 달 정도에 발표가 되어지다 보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언제쯤 어느 대학교에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2021학년도 자료를 참고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는데 단 우리가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전년도는 요거보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약 열흘 정도 앞당겨진 시점에서 원서 접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울대학교는 전년도에는 7월 20일, 연세대학교는 9월에 원서 접수를 시작했고 고려대는 8월 11일, 성균관대학교는 1차와 2차에서 1차는 8월 31일, 2차는 11월 9일이었고 1차에 불합격하신 분들은 2차에 원서 지원이 가능하세요. 단 1차에 합격하신 분은 2차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서강대학교는 10월 11일, 한양대학교는 9월 14일에 원서 지원했고 세종대학교는 9월 7일 정도에 원서 접수를 했기 때문에 대학들마다 원서 접수 일정, 그 다음에 서류 제출 일정, 합격자 발표 일정들이 다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리 참고하셔가지고 지금서부터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의학 계열의 전형 일정에 대한 걸 보게 되어지면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제주대까지 해서 의과대학의 선발대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서울대는 의대 선발 일정이 7월 20일, 연세대학교 의대와 치대 선발 일정이 9월 1일이고요. 카톨릭대 의대는 7월 20일, 고려대학교 의대는 8월 1일, 연세대 미래 의대는 1차에서 8월 4일, 2차는 10월 27일이고 인제대 의대는 7월 20일, 동국대 경주는 의과대학과 한의대를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의대와 한의대 선발 인원은 7월 20일이고 카톨릭관동대학교 의대는 7월 20일, 그 다음에 제주대는 의대 선발 인원은 없습니다. 제주대학교는 수의학과가 선발하게 되는데 수의학과 선발 모집 일정은 7월 20일 정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정에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일정이 좀 미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정보다 약 열흘 정도 앞당겨진 시점에서 올해는 원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 등록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드려요. 모집 인원과 등록 인원, 최종 등록 인원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모집 인원이라고 하는 건 대학에서 몇 명을 뽑겠다라고 하는 거고 등록 인원이라는 건 몇 명을 뽑겠다고 했는데 실제 등록한 학생이 몇 명이냐. 10명을 뽑겠다고 모집 인원을 냈는데 실제 등록한 인원이 10명이다. 그럼 등록률이 100%잖아요.
대학에서 뽑겠다고 하는 모집 인원은 10명이었는데 실제 등록한 인원은 2명밖에 등록을 하지 않았어. 8명이 미등록한 거야. 그러면 등록률이 20%밖에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 등록한 인원을 비교해서 보면 서울대학교는 2020년도에는 14명이 등록을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참고로 전기 3월 입학의 등록 인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후기의 등록 인원까지 생각하면 곱하기 2 정도를 뽑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울대학교는 2020년도에 14명을 선발했고 2019년도에 36명. 근데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는 14명이고 2019년도에 36명, 2018년도에 28명이니까 인원이 이렇게 바뀌죠. 변동이. 인원 변동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게 바로 정원 외 선발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원 내 선발이라고 하는 국내 수시 전형이나 재외국내 3년 특례는 매년 모집 인원이 똑같죠. 근데 정원에는 모집 인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왜 왔다 갔다 해?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대학에서 판단할 때 학생이 학업적으로 또는 학력 수준이 또는 한국 공부를, 한국 생활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정도의 학업적 타당성이 있느냐라고 판단되어지고 우수한 학생들이 원서진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좀 많이 뽑을 수 있어. 근데 지원한 학생들이 학과 적합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학업적 우수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한국 생활에 쉽게 적응하기도 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약간 의문이 들면 그럼 안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원 연도에 따라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력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선발 인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보통 175명 정도 되고 카톨릭 대학교는 외국인 전형이라 하더라도 일부 학과, 간호학과나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서지에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등록 인원이 9명이었고요. 외국인 전형으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대학이 사실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그 다음에 한양대, 중앙대 정도의 원서지원이 대부분 많이 몰리죠. 특히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모집 인원이 많지만 경희대는 402명 정도 되기 때문에 외국인 선발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국내 대학들은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뽑고 싶어요. 많이 뽑고 싶어요. 그리고 많이 뽑아야만 여러 가지 이유나 목적으로 뽑고 싶은 의욕이 많은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는 뽑고 싶은데 잘못 뽑으면 욕을 먹어. 학생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잘 뽑아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 지원 하시는 분들이 뭘 보여줘다? 아, 내가 이 학과와 적합성이 있다. 나는 이 대학, 이 학과에 붙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업 능력이 충분하다. 나 한국 생활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져 있다. 이런 걸 보여주면 대학에서 뽑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주대 같은 데는 이런 대학들은 제주대나 카톨릭 광론대, 동국대, 경주, 건양대 이런 학교들은 대부분 일반 학과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일이 어렵고 대부분 의대나 간호학과라든가 뭐 한의학과라든가 이런 특성화되어진 학과 쪽에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까 결국 서울의 상위권들에 비해서는 모집 인원이 적고요. 세종대 같은 경우도 보통 보면은 2020년도에 124명, 2019년도에 121명, 2017년도에 92명 정도로 선발했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인 학생들이 국내 대학에 많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실제 많은 학생들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보시게 되어지면 뭘 알 수 있냐면 어느 대학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뽑는지 이거 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해마다 이렇게 모집 인원이 변동이 있는 이유는 뭘까? 바로 학교의 학업 적합성이나 한국 생활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부분들이 외국인 전형에서는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외국인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정말 100% 외국인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아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또 브라질이나 뭐 스페인이나 또 이런 여러 나라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한국어가 좀 서투신 정말 100% 외국인들도 계시고 또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또 한국의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다니고 계시는 외국인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한국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니고 계시는 외국인들이 계시다면 뭐가 되게 중요해? 한국의 학교 생활기로 바탕으로 해서 국내 대학 가려고 한다면 결국 학과적 적합성에 대한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때의 활동 내용이 지원하는 학과와 적합성을 가져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의 기재, 학교 활동,
뚜렷한 진로 방향성 이런 부분들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12학년 돼서 졸업할 때쯤 돼서 그때 가서 대학 결정하시면 안 되고 미리부터 올바르게 방향을 잘 잡고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전형 방식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몇 개 대학을 보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는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 이후에 일부 학과에 한해서는 면접고사를 보게 되어지는데 어학 입증 증빙 서류가 1. 한국어 능력 토픽 3급 그 다음에 영어 토플 IBT 80점이나 한국어 및 영어 관련 언어 능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질 수 있는 자,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 이건데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는 토픽 성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그쵸? 토픽 6급 결국은 뭐냐면 성적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한국어의 구사 능력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좋기 때문에 토픽 성적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토픽 성적이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다. 내가 만약에 외국인 전형으로 국내 대학을 가려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세 가지다.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적 역량과 능력이 지원한 대학교에 충분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업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평가 요소다. 두 번째, 내가 지원한 학과와 뚜렷한 방향성과 그 다음에 열망과 적합성을 가지고 있느냐. 학과 적합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 대학과 한국 생활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느냐. 이게 보여주는 게 바로 토픽 성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토픽 성적은 서울대에서는 3급 이상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3급이면 다 뽑아준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5급이나 6급 정도의 성적을 꼭 맞는 것이 합격에 매우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대학을 가겠다고 결심하셨으면 반드시 토픽 성적을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학능력 입증 서류에서 연세대 한국어 학당 한국어 능력시험 5급 이상 또는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5급 이상 요구하죠. 당연히 연세대는 의대나 치대나 약대에서 외국인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적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국내 대학의 어떤 전형들보다 사실 외국인 전형이 유리해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 전형으로 2020년도에 의예과에 지원한 학생이 1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2명 정도 선발한다고 보게 되어지면 경쟁률이 실제 5대1밖에 안 되는 전형. 그 다음에 치예과 같은 경우도 12명. 그 다음에 2019년에도 16명, 9명 정도니까 경쟁률이 사실상 2대1이나 3대1 정도의 경쟁률 또는 커봤자 한 5대1 정도의 경쟁률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지 않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시게 되어지면 훨씬 더 용이하다고 볼 수 있고요. 카톨릭 대학교는 3년 특례 전형에서 의대 선발 인원이 3명인데 2021학년도에 의대 지원 인원이 7명이거든요. 2019년도에 10명, 2019년도에 12명, 2020년도에 1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2명 정도 뽑는다 하더라도 경쟁률이 5대1밖에 안 돼. 사실 아주 낮은 경쟁률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뽑아?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경쟁률이 낮아도 학생이 이 모집 단위에 지원한 학생이 학업적인 우수성이 충분히 학업을 수행할 만한 학업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어지면 안 뽑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학업적 적합성, 두 번째는 학과적 적합성, 세 번째는 한국 대학과 한국 생활에 대한 적합성을 충분히 보여줘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작성이라든가 지원 대학의 결정이라든가 기타 증빙 서류의 작성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외국인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경우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원서를 쓰겠죠. 첫 번째는 일반 대학의 원서를 쓰는 거예요. 서울대, 연세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세종대까지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전형의 방식들이 서류평가 방식의 면접이에요. 서류평가 방식. 그렇기 때문에 국내로 들어오지 않아도 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대학교,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세종대까지 보면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가 경희대학교 면접을 봅니다. 그 다음에 한국외대 같은 경우도 면접을 봐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의대 같은 경우는 면접을 보지만 외국인 전형은 대부분 동영상 업로드 형식의 면접이거나 일부 대학은 외국에 계신다 하더라도 줌이나 스카이프를 통해서 화상 면접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에 계셔도 서류평가 전형으로만 대부분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외국인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의학 계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보시는 것처럼 의대는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 고려대, 연세대, 미래
그 다음에 인제대나 건양대, 동국대, 경주, 카톨릭 관동대학교에서 의대 선발하게 되고, 치대는 연세대학교, 약대는 아직 모집 요강이 확정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모든 대학을 알 수는 없어요. 약대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연세대학교는 외국인 전형에서 약대 선발을 하기로 했지만, 지금 3년 특례나 12년 특례 전형에서 약대 선발하는 대학들이 발표가 된 대학을 보면 약 10개 정도 대학에서 약대 선발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 전형에서도 연세대나 성균관대, 중앙대, 가천대, 인제대, 대구 카톨릭대 등에서 약대 선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한의대에서는 동국대, 경주, 수의대에서는 제주대학교가 수의대를 선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학에 원서를 쓸 때의 차이점은, 첫 번째는 외국인 전형으로 일반 대학에 원서를 쓰면 대부분 서류평가 전형이기 때문에 면접에 부담이 없다는 거고, 그런데 의학 계열의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거의 모든 대학에서 면접을 반드시 봅니다. 그 면접이 일반 면접이거나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한 일반 면접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지성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지필고사를 보죠. 아직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해 되어진 직접적인 지식을 묻는 지필고사를 보는 동국대, 경주 같은 경우도 그 하나의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학교들, 또는 지금 보는 것처럼 건양대 같은 경우도 지성 면접을 진행하고, 인지대 같은 경우도 지성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준비가 필요해요. 이해되시죠? 외국인 전형으로 국내 대학의 일반과를 가는 경우는 대부분 서류평가 전형이기 때문에 면접에 부담이 없다. 하지만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한의대나 수의대를 가려고 하면 면접의 대비가 필수적이다. 그럼 면접은 바로 뭐다? 생명과학이나 화학을 기반으로 하는 지성면접과 내가 대학에 제출한 서류, 기타 활동 증빙 서류,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하는 인적성 면접을 병행하게 된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의학 계열의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외국인 전형이라 하더라도 면접에 대한 대비를 충실하게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학 입시 전형에서는 외국인 전형이 가장 유리하겠죠. 원서 지원에 횟수의 제한이 없다라는 점이나, 대학에서 학생들을 정원으로 많이 선발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장점이긴 한데, 단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된다. 첫 번째 학업 우수성, 두 번째는 학과 적합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 대학과 한국 생활에서의 적합성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뭐를 통해서 보여줘?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업 또는 활동, 여러 가지 활동 지표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겠죠. 외국에 계시든 국내에 계시든 결국 대학에 가는 거는 뭐 잘생겼다고 뽑아지는 게 아니라 학업적 우수성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학업의 우수성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리고 뚜렷한 대학과 학과의 방향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만약에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대학 입시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았다 하더라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올바르게 대학과 학과에 대한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맞게 일관되게 준비해 가는 과정들이 외국인 전형으로 상위권 대학 또는 의학 계열의 대학을 가는 데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립에서는 이제 외국인 전형과 관련이 되어진 입시 컨설팅이나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또는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되어진 면접 수업들이 학원 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궁금하신 분들은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